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묵직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뉴스나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노후라고 하면 예전에는 자식 손에 이끌려 한 집에서 손자들과 오붓하게 지내는 모습만 그렸는데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79세, 고시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현실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 한켠이 아려오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려왔던 은퇴 후 생활 혹은 노후의 모습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식이든 누구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도 각자 삶이 바쁘고 독립을 해도 부모님을 잘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늘 함께 산다고 해서 서로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준비, 예를 들면 경제력,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노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고시원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홀로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 독립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자식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 차라리 내가 먼저 자식을 독립시켜서 내 삶도 지키고 아이들도 각자 길을 찾게 해주자는 의미쯤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가 되어서도 자식에게 얽매여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 자식이 필요 없어, 다 내 인생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릴 수는 없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도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노후 준비를 하는 입장에선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미리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3가지 사례를 통해 왜 자식 독립이 노후 준비에 중요한 키워드인지, 그리고 고시원 노후 생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마음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미래를 더 탄탄하게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들, 딸 키우느라 내 노후 자금 다 썼어요. 65세 이순재 가명씨 이야기. 이순재 씨는 65세에 퇴직하신 후 퇴직금과 은행 적금을 몽땅 털어 자녀들의 결혼 자금을 대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무조건 내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울 거야 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셨다고 해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고 본인도 큰 어려움 없이 평생 직장 비슷한 곳에서 근무를 하셨으니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가 생기다 보니 아들 딸 부부 역시 자기네 살림이 빠듯한 거예요. 아이 한두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결혼도 늦어지면서 출산 시기가 늦춰져 더더욱 부부가 일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순재 씨는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길도 없고 퇴직금과 저축을 이미 써버려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순재 씨는 자녀들의 집에 얹혀 살다가 민망한 순간을 여러 번 겪었고 몇 번 다툼 끝에 스스로 집을 나와 버렸어요. 내가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는데 막상 나는 고시원으로 밀려나는 꼴이 됐다는 생각에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내 모든 걸 자식에게 쏟아 부어야만 좋은 부모라는 생각이 이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자식들을 지원해주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노후 생활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독립시키고 본인은 본인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선택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 자식도 배우자도 없이 70대에 홀로 고시원 70세 김정숙 가명씨 이야기. 김정숙 씨는 자녀가 아예 없었던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했지만 10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했고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경제활동을 해왔어요. 젊을 때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니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은퇴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로 60대 중반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오래 살던 집에서 월세로 지내다가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바람에 감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건강 문제로 병원을 다니다 보니 치료비로 더 빠듯해졌죠. 결국 생활비를 줄이고자 선택한 곳이 고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씨도 고시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요. 사실 주변에서 자식이 없으니 힘들겠다, 우울하겠다라고 동정 섞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기분이 묘했다네요. 왜냐하면 김정숙 씨가 보기에 자식이 있어도 정작 도움이 되지 않아 고시원에 오는 분들을 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80대 할아버지는 자식 셋이 있지만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하다며 노부모를 챙기지 못해 결국 고시원 신세를 지고 계셨죠. 그 광경을 보며 김정숙 씨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식이 있었다면 어쩌면 더 큰 기대를 했다가 결국 좌절감이나 서운함을 더 크게 느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작은 것부터라도 스스로 책임지려 애쓰는 지금 생활이 마음은 편하다고 합니다. 결국 노후에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노후 자금과 건강, 그리고 외로움을 메워줄 사회적 네트워크인 거죠. 자식만 바라보거나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는 방식은 이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자식도 독립, 나도 독립, 그러니 노후가 편하네요. 72세 박인호 가명 씨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그래도 비교적 노후가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박인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가 매우 철저하게 계획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자녀가 둘 있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이미 대학 학비는 일정 부분만 지원할 테니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기에는 아이들이 아빠 너무 야속하다라고 불평도 했지만 결국 장학금이든 아르바이트든 주말 일자리든 찾아서 열심히 돈을 모으며 자기 몫을 해냈습니다. 덕분에 박인호 씨는 무리하게 퇴직금이나 전 재산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쏟아붓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만 보태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대출이든 스스로 알아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일찍부터 독립심을 갖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별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았죠. 이렇게 자식들을 일찍 독립시킨 덕분에 박인호 씨는 퇴직 후에도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60대 초반까지 건강을 챙기면서 소일거리로 용돈벌이를 하며 살았고요. 덕분에 72세인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여유있게 지내고 때때로 자녀와 손자를 보러 갈 때도 자가용으로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박인호 씨가 자식을 아예 돕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도움의 한계를 분명히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일찍부터 세상에 나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안내한 거죠. 즉, 자식 독립이 곧 부모의 노후 독립과 이어지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식 독립이 정답이라고 할까? 지금 세대의 자식들은 예전과 달리 부모와 한 집에 살거나 부모를 봉양할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적습니다. 또 사회 환경 자체가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오히려 희생이나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 게 당연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데도 모든 걸 쏟아붓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부어서라도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결과가 늘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무조건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아라는 말이 사랑을 포기하고 인연을 끊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부모도 부모의 인생을 지키는 선택을 하자는 게 이 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식들을 일찍 독립시키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대학 진학 때부터라도 생활비 일부를 스스로 마련하게 해보거나 결혼 준비를 도와주되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노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금, 보험, 연금 투자를 비롯해 건강관리와 인간관계 유지에도 힘써야 해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소규모 창업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초중반에는 아직 일할 에너지가 충분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 소득원을 조금이라도 확보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건강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니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겠지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아닌 또 다른 친구나 지인, 커뮤니티를 통해 외로움을 덜 수 있다면 고시원 생활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겠죠. 혹은 설령 부득이하게 고시원을 가더라도 외부에서 만나는 지인들이 있다면 정서적으로 받는 충격은 훨씬 덜할 겁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79세 고시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현실. 자식 독립이 정답인 이유라는 말은 더 이상 꿈꿔왔던 전통적 노후 생활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노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사례 속 첫 번째 분이순재 씨은 자식에게 전 재산을 쏟아부은 대가로 오히려 고시원 노후라는 쓰라린 결과를 맞이했고, 두 번째 분 김정숙 씨은 자식이 없지만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 박인호 씨은 자식 독립을 일찍부터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성공 사례가 되겠죠. 즉, 내 노후에 대한 열쇠는 어디까지나 나가 쥐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되 그 선을 지키고 자식을 독립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곧 부모의 노후를 안정시켜주는 길이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내가 직접 벌고 내 삶을 내 힘으로 꾸려나간다는 마음가짐을 어릴 때부터 익히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찍 독립할 수 있게 되죠.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한탄 섞인 말이 자주 들리는 요즘, 이 말을 그저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두어야겠다라는 현실 인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이 있어도 제대로 서로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는 세상이니까요.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는 내 노후를 내 힘으로 지켜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의지하든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든 선택은 자유지만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힘든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고시원 노후가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은 자식 독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분명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